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2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이든 동료든 간에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소위 사회적 교환을 실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교환은 암묵적일 수도 있고 가시적일 수도 있으며 동시적이거나 순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이루어지거나 뒤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번갈아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복잡한 구조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사회적 교환은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회적 교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교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기제들이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교환을 추론하는 특화된 기제의 개념적 요소들 역시 진화했을 것입니다. 교환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만약 인류가 무언가를 교환할 때 교환 그 자체를 위해 특화된 진화한 신경연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 과정은 분명 알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한 프로그램은 경제활동의 토대를 구성할 것이고 그 특수한 속성들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교환이라는 상호작용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 교환의 추론을 유발하는 신경인지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지적 본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 본능은 우리의 조상이 과거에 마주친 확실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조직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모든 인간에게 안정적으로 발달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뚜렷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발달하며 기저 논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은 채 가동되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적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더 일반적인 능력과 기능적으로나 신경적으로 구분됩니다. 인간이 다른 종의 동물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기 중의 하나는 인간에게는 사회적 교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강도, 다양성, 복잡성 측면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에서는 사회적 교환의 확실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보고된 종은 침팬지와 일부 원숭이, 흡혈박쥐 등 일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습은 진화한 심리적 적응에 구체적인 산물이 없더라도 널리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환은 진화한 심리적 적응이 아니라 근래의 문화적 발명품일까요? 알파벳 문자, 곡물의 경작, 아라비아 숫자 같은 문화적 발명품은 널리 확산되어 있긴 해도 그 기원은 하나 혹은 몇몇 지역에 한정되고 접촉을 통해 확산되며 일부 문화에서는 고도로 정교해진 반면에 다른 문화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교환의 경우 과거와 현재에 기록된 모든 문화에서 존재하고 인간 생활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며 호의의 보답, 식량의 공유, 상호성에 입각한 선물 증여, 가시적인 거래, 그리고 폭넓은 도움 행위와 그 보답에 대한 암묵적 기대 등 다양하고 정교한 형식을 띱니다. 구체적인 교환 방법이나 제도, 예를 들어 시장, 주식거래, 화폐는 최근에 생겨난 문화적 발명품이지만 사회적 교환 행동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에 따르면 사회적 교환은 적어도 호모 속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 종이 상호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교환은 침팬지에서 호미니드 계통이 갈라져 나온 500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적 교환 행동은 우리의 계통이 진화해온 역사에서 사회적 교환을 전담하는 복잡한 인지장치가 선택의 손 아래 제 모습을 갖출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적 교환이 진화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만들고 더불어 인간이라는 종의 번식에 이로운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적응적 문제와 그 기능 사이에 특수한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인지 장치는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기능을 위해 어떤 식으로 전문화되어 있을까요? 이 신경인지 장치가 진화에 의한 것이라면 사회적 교환에 관한 이해, 추론, 동기부여, 참여를 전담하는 특화된 정보 처리 회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로는 사회적 교환을 위한 신경인지적 적응이자 그 기능을 위해 자연선택이 설계하고 진화시킨 인지적 본능입니다. 이를 적응적 전문화 과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체계가 구체적인 기능을 하도록 진화한 적응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상의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상의 증거가 없다면 이는 진화한 적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절히 명시한 적응적 문제를 해당 체계의 속성들이 잘 설계된 방식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합 법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합 법칙은 카메라와 눈의 속성을 제약합니다. 즉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 사물의 이미지를 2D 표면에 투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몇몇 공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이해하면 눈의 설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각막, 동공의 개폐를 조절하는 홍채의 신축력, 수정체의 형태, 망막에 존재하는 광반응 분자, 망막 세포의 해상도 등이 모두 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심지어 카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의 설계를 제약하는 것은 광학이지만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제약하는 것은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 제어 프로그램의 설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상호작용의 적합도 결과가 제약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은 진화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volutionary Stable Strategy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전략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전략과 동등한 적합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체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교환을 인도하는 추론과 의사결정 규칙은 다른 대안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 우리는 그러한 규칙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실행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적 교환에서 개인들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별한 사회적 계약을 준수하기로 합의합니다. 그 계약은 만일 당신이 상대방이 제공하는 이익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가들은 양측이 상대방의 승낙을 조건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반복적인 재수의 딜레마로 모형화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회적 교환이 진화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사기꾼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기꾼이란 상호성을 지키지 않는 사람, 즉 사회적 계약이 명시하는 이익은 받아들이되 그 이익의 공급에 따른 요구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기꾼을 탐지하는 능력은 반복적인 재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기꾼을 탐지하는 능력이 없어서 타인에게 무조건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조력자는 그들이 집단 내에서 만나게 되는 비상호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만일 이기적인 사람이 상대에게 도움을 얻게 되면 무조건적인 조력자는 도움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조력자는 조력자가 제공하는 이익은 받지만 그에 보답하지는 않는 이기적인 상대로부터 쉽게 침략당하고 결국에는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진화의 안정된 전략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조건적인 도움, 즉 호의에 보답하는 사람은 돕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는 것을 발생시키는 전략은 비호혜적인 상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건적 도움 전략을 갖춘 사람은 보답을 하지 않는 상대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 탐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조건적 도움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교환의 추론에 특화된 신경인지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설계 특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의 설계 특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설계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검증할 것입니다. 설계 특징 1. 사회적 교환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입니다. 설계 특징 2. 사기는 사회적 계약을 위반하는 특수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지구조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사기의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설계 특징 3. 사기의 정의는 또한 어느 행위자의 관점을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이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이익이라고 보는 물품, 행위 또는 상황을 다른 측에서는 요구사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에 따라 사기는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 특징 4. 조건적 도움을 위한 설계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되려면 다른 설계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연한 사고와 실수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설계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 탐지 체계는 사기꾼, 즉 사기를 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진 개인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사기는 탐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되어야 하는 반면에 실수는 미미한 자극이 되거나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설계 특징 5. 사회적 교환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이 목적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통해 습득된다는 가설에서는 좋은 수행은 경험 및 친숙성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필연적으로 예측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교환을 위해 진화한 시스템은 사회적 계약의 추상적 구조가 잘 반영되어 있기만 하다면 사회적 교환의 상호작용이 아무리 낯설고 생소할지라도 그 상호작용을 인지하고 추론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교환 상황이 발생해도 매번 그에 관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계약의 틀에 부합하는 법칙은 아무리 낯선 상황이라도 사기꾼 탐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해내야 합니다. 설계 특징 6. 사회적 계약에 관한 추론은 내용이 없는 형식 논리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추론은 진화적으로 사회적 교환 영역에 맞게 제단된 내용 특이적인 적응적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나열한 설계 특징이 어렵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사회적 교환 행위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며 진화한 특징이라면 사회적 교환을 인지하는 인지 시스템이 이러한 6가지의 설계적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호성은 조건적인 사회적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조건부로, 다시 말해 당신이 보답으로 요구한 행동을 상대방이 한다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대한 추론을 해야 합니다. 조건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사회적 계약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뇌가 어떤 조건 법칙이 사회적 교환을 명시할 때 그 규칙에 대해 적응적으로 추론하는 예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존재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의 마음에는 사회적 교환 추론에 전문화된 인지장치가 들어있을까요? 질문 2. 좋은 조건 추론을 유발하는 인지장치는 일반적일까요? 즉, 내용과 무관하게 잘 작동할까요? 만약 내용과 무관하게 적절한 조건 추론을 유발하는 인지장치가 인간의 뇌에 있다면 우리는 조건 추론을 요구하는 과제에 매우 능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법칙의 위반을 잘 탐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인간들은 그러한 조건법칙의 위반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제 논리 같은 형식 논리의 추론 규칙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규칙 위반을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영역에 걸쳐 좋은 조건 추론을 이끌어내는 인지장치가 구비되어 있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형식적인 조건 추론을 잘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료계에서는 FKD라는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였는데 아직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당 질환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의사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위원회를 소집시켰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병의 증상을 규정하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FKD 병을 앓는 환자들은 여러 다양한 증상을 겪습니다. 병의 진단이 어려운 것은 환자가 발병을 하더라도 이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권위자인 메이슨 박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FKD 병이 있다면 환자에게 건망증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병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부족해 메이슨 박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메이슨 박사가 말한 이 규칙 혹은 조건 추론에 대해 위반에 해당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병원의 의사이고 다음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 4명의 기록입니다. 각 카드가 한 명의 환자를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메이슨 박사의 규칙, 만약 FKD 병이 있다면 환자에게 건망증이 나타날 것입니다.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실하게 체크해야 하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FKD 병이 있다라는 카드와 건망증이 없다라는 카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반면 인간은 사회적 계약의 틀에 맞는 조건법칙, 만일 당신이 이익 A를 취한다면 요구 조건 C를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네가 내 차를 빌린다면 너는 내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와 같은 조건에 대한 위반을 찾아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익을 받은 사람과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곧잘 찾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잠재적 사기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은 앞의 사례와는 다르게 정규적인 훈련도 없이 잘 찾아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회적 계약을 이익과 요구 조건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든 아니든 자격이 있음과 의무가 있음과 같은 개념을 삽입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규칙, 만약 내 차를 빌리면 너는 차에 기름을 채워야 해. 이는 다음과 같이 인지합니다. 만약 네가 이익을 취하면 너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차를 빌렸다. 이익을 받았다. 차를 빌리지 않았다. 이익을 받지 않았다. 기름을 채웠다.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 위반의 정답을 잘 알아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형식적인 규칙과 사회적 계약의 틀에 맞는 조건법칙에서 규칙 위반을 찾아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적 교환 문제를 다른 종류의 조건 추론 문제와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사회적 교환의 내용을 다른 영역의 문제들과 구분하며 사회적 교환을 추론할 때는 마치 그 내용을 이익, 비용, 의무, 자격, 의도, 행위자 등을 가지고 번역을 하듯 추론합니다. 사회적 교환과 관련된 추론 문제에서 이렇게 좋은 수행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마음이 사회적 교환 추론에 적합한 신경인지적 적응을 안정적으로 발달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설계 특성 6가지에 대한 검증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6가지 설계 특성은 사회적 교환에 특화된 체계가 우리에게 진화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특성입니다. 이 외에도 이 특성들이 다른 적응적 문제 해결책이나 우연의 산물이라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